사실 제가 영도권 발전 방향으로라고 해서 조금 제안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 오늘 들어주시는 거는 그 영도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지역을 조금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본 내용들은 2021년하고 22년에 걸쳐서 저희가 영도권 장기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고요. 그 수립된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조금 작성되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 책임자는 요 옆에 계신 이동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상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안내드릴 내용은 영도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상에 있었던 미래 구상, 그리고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영도권에서의 이제 군정 방향, 그리고 영도권에서는 이 정도는 조금은 뭐 알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영도권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동해안 지역 그리고 울진, 포항, 영양, 청송, 울진과 인접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약 한 7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뭐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는 한 13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읍 8개 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도시 영역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고은의 지금 현재와 조금 관계되는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고려 시대에 보면은 태조 왕건이 예주라고 칭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예주라는 게 영도 군내 그 권역을 그 지금도 예주권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영덕과 영해로 나눠져 있던 그 두 군을 1914년도에 영덕군으로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979년도에 이제 영덕면이 읍으로 그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다.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군 저도 이 부분은 요번에 좀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던 부분인데 영독의 CI, 사실은 그냥 저희가 뭐 보고회나 이럴 때 CI를 그냥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적인 여기 상세 내용들이 뭔지를 제가 좀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 그 의미들이 조금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 영덕의 이제 옥토 그리고 하천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분홍색은 영덕에 복숭아가 많이 납니다. 복숭아 색깔을 이제 의미하고, 여기 청색은 뭐 당연히 바다를 의미하는데, 요 Y 모양이 그냥 영덕의 Y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미를 좀 다르게 또 뒀더라고요. 영덕의 하천을 의미하고, 그리고 Y, 대개 직계발 또 의미하고, 아마 요거는 최근 들어서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동서사축, 요게 동서사축이고요. 요게 이제 동해 중부선 철도를 의미한다라고 뭐 그렇게 의미를 지금 넣어놨으니까 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심볼 마크야 보시다시피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그 태양을 상징하고 대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하는 복숭아꽃, 그리고 군조는 갈매기, 군목은 곰솔. 요게 해송이라고 합니다. 해송을 이제 곰솔이라고 하고요. 군어가 이제 황금 은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슬로건이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스테이 영덕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좀 바뀌었고요. 그전 민선 7기까지는 블루시티 영덕, 그리고 요 최근에 그 요 전 군수님이 이제 조금 그 앞세워서 내세운 슬로건은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는 스테이 영덕, 지역에서 조금 머물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스테이 영덕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제가 그 전용 서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면밀하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도군은 좀 특별하게 그 네 개의 서체를 개발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대게채, 그리고 영덕 해파랑채, 그리고 바다채, 블루로드채. 특히 이제 영덕 대게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형 여기 보게 게딱지 모양 을 형상화해서 이제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양들은 대게의 뭐 찌개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요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향후에 영덕 관련된 무슨 뭐 프로젝트나 과제를 하시면은 조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딱딱한 얘기긴 한데 여기는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사실 뭐 영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도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 인구가 2020년, 2023년 비교했을 때 한 2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측면에서는 어, 영도군이 이게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길게 좀 이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약간 해안가 중심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쪽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그리고 이제 이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의 이제 개발 균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이제 지역 간의 이제 그런 약간 알력 싸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해 축산 강구 영덕읍을 제외한 이제 그 내륙 지역이나 일부 이제 소규모 면단위 지자체의 세태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세태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취약한 면 단위의 이제 기초 인프라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산업 측면인데요. 제가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했던 내용들을 요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특별한 점을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어, 2차 산업이 어, 기존에 원래 이제 한 30%, 20% 정도 차지하던 비중이 종사자 수가 한 48%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2019년도에는 건설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업이 한 12%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 직종들이 비중이 좀 급격하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인가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제 그 영덕으로 들어오는 기초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대규모로 조금 많이 진행돼서 건설 관련된 직종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문화관광 측면입니다. 2014년에 약간 한 그 450만 명 정도 오던 관광객들이 2019년도에 570만 명,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지역으로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예년 수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에 한 430만. 이거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을 이제 그 대변한 숫자는 아니고 지역에 있는 관광 지점에 이제 입장한 입장객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영덕이 지금 최근 들어서 동서사축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고 그리고 동해선이 지금 영덕 그까지 읍까지는 이제 그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지금 전철화 사업 때문에 일부 이제 지금 그 공간들이 지금 철도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아마 동해선 철도가 전체 다 개통이 되고 어 2025년도에 포항에서 영덕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아마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초 시설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조금 듭니다. 환경 측면에서 앞단에 제가 그 영도 맑은 그 공기 특별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아마 이게 2019년부터 영도권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집정을 진행을 해왔고, 2000 여기 그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대기환경 지도에 보면은 이 동해안 지역, 영덕을 포함해 동해안 지역이 공기가 질이 조금 좋다. 이제 뭐 그리고 영덕도 이제 그 뭐 맑은 지역 그리고 이제 블루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맑은 공기 특별시라는
들을 이제 그 표방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가장 맑은 지역이다. 그리고 지역 내에 이제 생태 자원들이 조금 풍부한 지역, 특히 이제 바다 자원도 있지만 이쪽 내륙에 있는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내륙 자원들, 그리고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하천 자원들이 조금 충분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장기 발전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군에 제안했던 이제 비전, 그리고 이제 사업들을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 컨셉은 말씀드린 그 맑은 공기 특별시란 영덕이라는 그 큰 주제 하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활력, 건강, 행복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활기찬 영덕, 그리고 영덕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조금 충족시켜 주자. 그리고 찾고 싶은 영덕, 그리고 그 영덕을 왔을 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영덕을 좀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비전은 고품격 힐링 감성 도시, 행복 드림 영덕이라는 비전 하에 지속 가능 발전 선도 도시,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도시라는 목표로 5개 그 발전 방향, 5개 부분에 이제 발전 방향을 했고 14개의 전략, 34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108개의 세부 사업을 제안을 했고, 이쪽에 좀 간략하게 또 이제 구상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4개 프로젝트 중에서 좀 프로젝트를 합치고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10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조금 제안을 했었습니다. 공간 구상은 저희가 이제 동해안 지역 그리고 그 낙동정맥, 사실 영덕이 이 낙동정맥이라는 산맥 때문에 내륙과 특히 이제 평송과 이제 영양 지역으로 넘어오는 게 조금 단절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그 동서로 이어지는 축과 이 내륙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H형 공간 구조를 조금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여기 영해, 영덕, 강구를 중심으로 하는 어, 그 세계 권역,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해, 영덕, 강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해를 중심으로 한 예주권, 그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주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내려오는 약간 그 지역의 이제 지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 지역 내에 이제 뭐 고택이나 이런 것들 좀 있고 이제 문화, 그리고 웰리스 측면에서의 지역들이 조금 발달해 있고, 영덕 같은 경우 영덕을 중심 도화권, 요게 지품 달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숭아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도화 지역 도화권이라는 명칭으로 이 지역을 조금 많이 부르고 있어서, 도화권은 영덕읍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중심 생활권, 그리고 이 내륙을 연계할 수 있는 내륙 특화 권역,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강구, 그 강구 남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강구의 이제 그 경제 산업, 그리고 남정에 있는 장사와 그 관광 자원들을 연계하는 경제, 그리고 관광 중심으로 하는 권역으로 조금 저희가 설정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구상도인데요. 이게 제가 직접 그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해안 지역의 주요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과, 그리고 내륙에 있는 그 산림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 두 축들을 연계하는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공간 구상과 그리고 종합 구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34개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가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 순도도시 조성, 그리고 마지막은 영덕으로 이제 찾아오고 그 영덕의 주민들과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을 조금 연결해 주는 마음메키 프로젝트까지 해서 이제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조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제가 조금, 사실 요거 제가 썼는 부분들만 요거 조금 넣었는데, 어, 크게 두 축 중심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동해안 해양 휴양 내지 복합벨트. 네, 요거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이제 고래불 지역의 육가 해양 정원,
그리고 고래굴 바로 밑에 있는 그 병곡의 이제 해양 레저 복합단지, 그리고 축산항에 이제 닭이는 복합어항,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강구항의 국가마리나항을 연계하는 이제 전체 그 복합 벨트를 만들자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낙동정맥 산림 휴양 벨트. 사실은 이제 그 영덕에 해양 자원하고 해안 쪽으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륙에 있는 산림 자원과 그 낙동정맥 주변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 계획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내륙 개발이 조금 더디어져 가다 보니까 내륙의 자원들을 조금 활용해서 연계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영덕군 경계 지역으로 이르는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산림대 포츠, 그러니까 영덕에 이제 기초적인 이제 포츠 시설들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시설들과 연계하는 레포츠 휴양단지,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 이제 웰리스 관련된 자원들과 연계하는 웰리스 기반을 강화하고, 그 연계하는 것들은 내륙의 농촌 자원들을 좀 연계해서 이제 가자라는 이제 측면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2022년에 들어온 이제 민선 8기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군정 슬로건은 스테이 영덕, 영덕에서 머무러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영덕을 좀 어떻게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머물게 하겠냐라는 측면에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를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본적 목표 안에 어, 5개 부문의 비전을 조금 설정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색다름이 있는 문화 관광, 그리고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그리고 다 같이 하면 행복한 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정 측면에서의 이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세부 그 사업들은 이게 지금 제안드리고 있지만 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자료를 좀 가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조금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지도를 조금 그 담았는데요. 강구입니다. 영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덕하면 이제 강구라고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030년까지 강구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조금 중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3사 해상공원, 여기가 이제 강구 많이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고 여기가 이제 삼사해상공원인데 삼사해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도권에서 지금 대명 리조트, 그 소노벨 리조트가 지금 그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완공해서 오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노벨 리조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덕 강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덕 아이라고 하는 이제 대관람차가 사실은 여기 조성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사실은 영덕 강구를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여기 그 50층을 이렇게 넘는 대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뒤쪽에 좀 보시면은 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삼사해상공원이고 요렇게 기존에는 요렇게 해서 강구항을 요렇게 들어가셔서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그 교통이 좀 많이 몰려서 밀집되어 있던 지역인데 요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분산한다는 개념하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강구 대교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고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이거 가벼운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뭐 그냥 영덕 알씀 신잡이라고 했는데 좀 알아두시면 좀 요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가서 여길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조금 그 뭐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은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쪽 북쪽에 있는 예주권, 그리고 남쪽에 있는 뭐 남부, 여기 중간 동화권이 끼어 있지만 남부권하고 어 지역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주 요 지역에는 인양리 마을과 괴실 마을 두 개의 이제 전통 마을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어, 괴실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그 정도전 스승으로 알고 계시는 모군 이색 선생의 이제 어, 그 태어나신 곳, 그러니까 그 외가죠. 외가 동네가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 한 400명 정도가 영양남시 집성촌, 동해안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개 집안이 집성촌을 이루고 발달한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괴시라는 말은 이제 모근 이색 선생이 중국을 다녀왔을 때 중국에 있는 괴시라는 그 마을 지형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붙였다라는 말도 있고 2021년도에 이제 요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마을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시면은 인양리 정통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좀 독특하게 마을 내에 어 8개 성씨 그리고 이 성씨와에서 이제 그 나오는 12개의 종가가 마을 내에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하고 이쪽 내륙에 있는 영양 앙동 지역과의 이제 그 혼담, 그러니까 결혼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영양의 뭐 두들마을에 있는 음식기미반 장기양 선생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인양리 마을에 이제 충효당 종택이 재령이시 그 영예파 종택이고 사실은 지금 그 이 장기양 선생이 영양에 지금 이제 뭐 살고 계셨다라고 해서 두들마을이 음식 기무방이라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안동에서 영양이 아니고 이 인양리 마을로 시집을 오셔서 인양리 마을에서 영양으로 이제 분가해 나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가해서 나가서 정착한 곳이 이제 이 영양 두들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북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영양 호국 관련된 자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도석 장군, 어, 그 한일 말에 이제 의병장들을 하셨던 분은 대부분 양반가 자제분들이 대부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 신동석 장군이시라고 하고 뭐 생가지 하고 이 이제 유적지를 이제 복원해서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19년 3월 18일, 그 3월 1일 날 3일 그 만세운동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3월 18일 날 영해장이 이제 들어선 날에 이제 영해 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영도군에서는 이제 영서 그 만세 독립 만세 문화제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고, 영해장을 가시면은 예전에 영해장 그이었는데 지금은 영해 만세장이라고 이제 그 장터 명도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다 잘 아시고 장사 상륙 작전도 아마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아실 건데요. 장사 상륙 작전을 이제 그 이루어지면서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똑같은 반대쪽 지역에 이제 장사 지역에서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됐고 학도병으로 구성된 약 한 800명 정도가 이제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장사 세술장에 가시면은 장사 상륙작전 정승기념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타고 들어왔던 배를 약간 형상화해서 배 한 척이 여기 해안가에 이렇게 뚝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부에 이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저희 집에 꼬맹이들 같이 가서 봤던 장면들이긴 한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콘텐츠들이 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덕하면은 대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요. 뭐 이와 마찬가지 이제 대게 축제를 이제 매년 한 3월경에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 2월 말에서 3월 초 해서 이제 27회 영덕 대게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메타버스로 해서 대게 축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게와 함께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잡히는 이제 대게 종류가
대부분 잘 아시는 영덕대게, 그리고 이제 홍게, 이게 붉은 대게라고 많이 불리시죠. 가 있고, 이 영덕대게하고 붉은 대게의 그 잡종, 교배종인 너도대게라는 또 대게가 또 따로 있답니다. 이제 이게, 예, 너도대게라는 대게가 있는데, 영덕대게하고 붉은 대게가, 그러니까 홍게가 서식지가 조금 다른데, 이 두 서식지가 그 비슷하게 이제 겹쳐지는 지역에 이제 노도대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거 이름에서 이제 느끼다시피 생김새가 홍게도 닮았고 대게도 닮았는데 대게를 조금 더 닮았답니다. 그래서 니도 대게 해라 해서 너도 대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대게라고 하면 이제 강구라고 이제 많이 아시는데 영덕의 축산항 경정에 가면 차유마을이라는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이 차유마을을 대게 원조 마을이라고 이제 그 명명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고려 태조 왕건이 처음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영덕 지역을 순시할 때 그 왕건이 왔을 때 이제 그 대계를 그 왕건한테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전해지고 중간에 이제 영덕의 영해에 영해 부사가 영덕으로 왔을 때 그 대계를 보고 대계가 큰 개라서 대게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대게라고 이제 했는데 영희 부사가 왔을 때 이 대게가 이제 대나무를 닮았다 해라. 그때부터 이제 대게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좀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뭐 아시니까 좀 아시면 생각하고 이제 고등어 생뚱맞게 왜 고등어를 가지고 왔냐라고 이제 그 생각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안동 예청 지역에 있으면 안동에 강고등어 이제 많이 유명해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강고등어가 왜 강고등어가 됐는지에 대한 이제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제가 2013년도에 그 보부산길 그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어, 1900년 초반에 이제 지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제 그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구축했던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빨간색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 이제 도로명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놓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부상들이 동해안 지역에서 이 내륙 지역으로 이동했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지도에서 보면 이 위쪽에 있는 11형길, 울진의 11형고개,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영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역들이 이렇게 그 이쪽 해산물들을 내륙에 있는 안동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덕을 중심으로 조금 봤을 때 여기가 영덕 강구장입니다. 어, 강구장에 고등어가 들어와서 지금은 뭐 저 차동 이동하기 때문에 한 50분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영덕 강구에서 이쪽 그 안동 분회장 그 지금 안동 시내까지 오는데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중간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안동을 도착을 했는데 강구에서 새벽에 출발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그 영덕 읍을 거쳐서 여기 총성 진보를 오면 저녁이 돼서 저녁에 하룻밤을 잤다고 진보 와서 이제 고등어가 상하니까 고등어에 소금을 한번 쳤대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나절 정도 걸으면은 여기 임동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이제 수몰 지역이라서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어 임동에 오면은 고등어가 이제 얘가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 소금을 한번 더 쳤다고 합니다. 이제 안동 넘어가기 전에. 그래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강고등어의 지금 맛이 이제 와서 요 고등어가 이제 이 안동의 양반 지역 집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최근에 이제 근래 들어서는 간제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나서 고등어가 이제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을 안 쳐도 생물 고등어를 안동에 가져와서 이제 간을 맞출 수 있는데, 이 간 맞추는 것도 하나의 이제 또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이제 간을 맞추는 간제비라는 이제 그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안동에 이제 뭐 축제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뭐 간 맞추기, 간제비 축제, 간제비 뭐 이런 그 체험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지도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무수히 많은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들 중에서
뭐 아시는 곳도 있고 이제 아마 모르시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개 지점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령리 메타세카이어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쪽 위에 이제 변곡 쪽 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군에서 조성한 이제 메타세카이어 숲이 아니고 어 일반 개인이 그 단순히 좋아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약 한 20만 평의 나무 한 20년 정도 이제 나무를 심어서 여기 가면은 일반적으로 메타세퀴어 숲 하면은 그냥 양쪽으로 가로수가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의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시면 한번 가보시면은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좀 새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래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고래불이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해안이 한 8km 정도 되는 해안이 이제 그 해안선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여기 다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풍을 막아주는 이제 해송들이 좀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관어대라고 하는 이제 그 정자인데 고래불은 아까 제가 앞단에 이제 모근 이색 선생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근 이색 선생이 여기 관어대가 이제 올라가서 물고기를 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관어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올라가서 이제 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고래가 이렇게 그 물을 뿜는다고 해야 되나요? 물을 뿜는 모습을 보고 고래가 뿔이 달렸다라고 해서 고래뿔이라는 이제 지명에서 고래불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고 지역이, 제가 뭐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서 이 지역만큼 아름다운 공장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인양리 마을이나 그, 여기 전통 마을들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병곡 고래불 지역에 보면은 해안선도 있지만, 요 지역에 이제 영해에 이제 큰 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반 집안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지역 여기에 영해부가 들어왔고 그 전통 마을들이 자리 잡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산림 생태문화 체험공원은 영덕에 뭐 아시다시피 그 풍력발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97년도에 이제 큰 산불이 났고 그 산불 난 지역에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풍력 단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풍력 단지를 만들었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 이런 문화체험공원이라는 공원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뭐 숙박시설 통나무집 캠핑장 이렇게 해놨지만 그 뭐 방갈로 형태의 이제 통나무 숙박시설도 있고 그 캡슐 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캠핑장 뭐 이렇게 이제 그 숙박시설들이 또 자리하고 있고요. 전시관도 뭐 일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이나 이런 전시관들이 이 안에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도 북부권에 있는 인문 힐링센터 여명이라는 거, 이건 3대 문학관 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한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고, 요 지형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이한 게 차를 타고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가 안 되십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힐링센터라고 보니까 주로 하는 게 명상, 기체조, 그리고 이제 그 자연건강식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단기 발전 계획 당시에 이제 갔을 때 전화 통화가 안 되길래, 아, 이런 공간이 있냐라고 하니까 직원분들도 여기 들어오면 핸드폰 사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이한 공간이고, 특히 이제 좀 아쉽게도 여기는 일반인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단체 체험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기획 프로그램 형태로 뭐 이제 그 기획해서 이제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한 3, 4일 하는데 뭐 도당 한 50만 원 정도는 이제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것들은 나중에 프로그램 나오면은 관심 있으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